자, 보세요. 53쪽에 9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인식은 뭐가 들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일단 다 보니까 밑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밑을 다 통일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밑을 통일시켜야지만 얘를 로그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로 표현을 하려면 로그로 뭔가로 해서 얘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얘네들조차도 밑이 달라요. 근데 뭐 하나로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공통적으로 3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로그 밑을 3으로 맞춰줍시다. 로그 2의 3이 A니까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 되겠죠. 로그 3의 5는 B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서 만들 거거든. 자,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밑을 3으로 얘도 쪼개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얘도 밑을 3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통일을 시켜놓고서 얘네들을 갖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로그 3의 자 90인데요. 90은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뭐가 필요하죠? 2가 필요하죠. 5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소인수분해면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거든. 얘를 로그를 밑이 3인 로그로 다 찢어줄 거거든. 그럼 로그 3의 2도 필요하고 로그 3의 5도 필요해. 로그 3의 5는 B네요. 괜찮은데 로그 3의 2가 필요하고 여기 있구나. 됐죠 그러면 뭐. 자 12입니다. 12는요.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 됐네요, 그러면. 자, 2분의 1 앞에 있고요. 얘는요, 분자가 뭐가 되죠? 2 더하기 로그 3의 2. 로그 3의 5. 2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이제 대신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로그 3의 2가 A분의 1입니다. 로그 3의 5는 B예요. 로그 3의 2 A분의 1입니다. 자, 집어넣고 나서 A분의 1 대신하여 집어넣고 얘 대신에 B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위아래 번분수니까 A를 양변에 위아래 곱해야 돼요. 자, A를 위아래 곱하니까 2A 플러스 1 플러스 AB 되고요. 2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끝. 2A 플러스 4가 분모. 정답은 3번이겠네요. 12번. 이한이.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A분의 B가 8이고 저렇게 로그 얘가 이렇대. 자, 이랬을 때 저기는 로그의 값을 구하여라. 양변에 로그를 취할까? 밑이 4인 로그를 양변에다 취합시다. 밑이 4인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4의 A에 로그 4의 B 지수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로그 4의 128은요. 128은 2의 7제곱이죠. 그래서 2의 8분의 7제곱이 돼요. 계산을 해버립시다. 얘는 제곱 2분의 1
그래서 16분의 7 로그 2의 2가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죠. 2분의 1,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서 2분의 1 되죠. 2분의 1 되죠. 4분의 1이겠죠. 양변에 4를 곱해서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얘가 밑이 2인 로그거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했어요. 됐죠? 자, 요것도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붙여줍시다. 그러면 뭐가 보이지?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어서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가 3이에요. 저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뭐 하시면 될까요?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자, 양변을 제곱하니까 로그 2의 B의 제곱. 너 무슨 수련해? 결국엔 놀러 가는 거 회의.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의 A, 로그 2의 B가 9.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4분의 7이죠. 따라서 우리가 저기다 대입할 필요한 로그 2의 A의 제곱, 로그 2의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를 갖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넘어가니까 2분의 7을 더하겠죠. 2분의 18 더하기 7이니까 25라고 됩니다. 갖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정답은 2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너 질문 있으면 추가해. 과제 다 했어? 어? 자, 상용 로그, 상용 로그, 상용 로그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상용 로그, 로그 x는 2 이상 3 미만이 돼요. 그러니까 로그 x는요, 2점 얼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수 부분을, 즉 요렇게 알파라는 아이를 갖다 써서 알파는 0 이상 1 미만으로 놓고 대입해서 봅시다. 자, 진수에 x의 세제곱이 있네요. 3 앞으로 나가겠네요. 너 질문 없지? 그럼 좌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로그 x는 정수.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2 플러스 알파 집어넣어 봅시다. 아, 안 집어넣어도 되겠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겠구나. 여기다가 집어넣자. 로그 x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4. 부동반 뒤집어지겠죠?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 곱했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4 이하인 n은 뭐야? 정수.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로그 x는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니까 x는, 자, 여기 밑에 10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의 제곱 또는 10의 2분의 5제곱. 둘이 뭐 하래요? 곱하래요. 그러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5제곱이 되는데 밑이 10으로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하면 되는 거죠. 10의 2분의 9제곱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지은아, 선생님 좀 까매지지 않았니? 타지 않았어? 원래 까매서 티도 안 나지? 뒤늦은 휴가를 갔다 왔거든. 야, 근데, 자, 금요일서부터 해서 막, 너무 더워. 뜨거웠어. 거기는.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바다는 되게 잔잔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빙을 해. 잠수를 해서 5m 막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래서 막, 문어 잡고, 해삼 잡고, 멍게 잡고, 막 그러면서 놀았어. 잡아서 회 잘라서 먹고. 얘는 감흥 없지. 근데 선생님 와이프는 해삼을 내가 잡아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해산물 시장을 갔는데, 거기 수산시장 있잖아. 거기 바다니까 수산시장. 거기서 또 쌀 거 아니야. 도매 시장이고 막 이런 데니까. 근데 키로에 4만 원이었다 이거야. 키로에 4만 원인데 내가 한 1kg 정도를 따왔거든? 먹으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돈 벌었다고. 거기 수산시장, 현지 수산시장에서 4만 원이면 여기 오면은 뭐, 한 6, 7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 비싸지. 아무튼 재밌게 놀았어. 역시 바다는 동해야. 바다는 너무 깨끗해. 동남아 수준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막 하다가 방파제 옆이었거든? 내가 이렇게 잠수하면서 가고 있는데 물고기가 방파제에서 갑자기 몇 시가 딱 되니까 그런가 봐. 다음날도 그러더라고. 진짜로 고등어 새끼인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이 전체에 내가 있는 사방 10m 이내 물고기로 가득 차서 얘네들이 막 지나가는 거야. 감선 날 막 때리고 가는 거야. 부딪히고 가는 거야,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네, 신난 거야. 물고기가,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 내 나이 40평생에. 진짜 온 사방에 물고기로 가득 찬 거야. 근데 거기가 수심 5m짜리였거든? 근데 거기 나 혼자 있었거든? 내가 무서운 거야. 왜냐면 희한하게 우리가 갔던 거기 해변에 아무도 없었어. 우리밖에 없었어. 근데 이렇게 막 날 때리니까 내가 무서운 거야, 순간. 왜냐면 날 구해줄 사람도 없잖아, 여기서. 내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 그 순간 무서운 거야. 그럼 막 나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고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오고 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휘졌나 봐. 이렇게 막 이게 가나 봐. 또 이렇게. 진짜로 이 방 안 가득 넘어. 물고기로 정말 가득 차 있어. 우리 와이프 또 막 때리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 와이프 또 신나가지고, 씨. 내가 옆에 있으니까. 신나가지고. 제가 처음 봤다고. 동남아 갔을 때도 그렇게 못 봤거든. 동남아 갔을 때도 뭐야, 씨. 막 가가지고 걔네들 막 이렇게 포인트 떨어뜨려 줬는데 무슨 뭐 그렇게 뭐 물고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생각보다 동남아 별로였었어. 내가 갔던 동남아들. 나 그렇게 동남아를 많이 갔는데도 내년에는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본 사람. 세진아, 오키나와가 더 좋았어? 제주도가 더 좋았어? 그 바다가? 기억이 안 나. 자, 이 실론 풀었죠? 가는데 내가 갔던 데가 울진이었거든? 근데 저번에 작년 가을인가? 겨울인가? 언제였더라? 거기 불 났잖아.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 났잖아. 서울보다 크게 불이 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는데, 나 깜짝 놀랐어. 넘어가는 산들이 다 민둥산이야. 그러니까 산을 다 벌목 채집한 것 같은 느낌의 산들인 거야, 다. 자, 차수가 높은 놈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1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2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 그래서 B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를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2, 그러면 4, 3, 9. 그럼 이제 4, 4, 4, 16, 자, 땡땡땡.
제한이 걸려있거든. 10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10 들어가면 100 딱 나오니까 몇 개? 얘를 만족시키는 A, B 순서쌍이 9개. 맞니? 근데 순서쌍은 9개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분의 B가 원소야. 그러니까 2분의 4, 3분의 9, 4분의 16, 10분의 100 겹치는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2, 3, 6 당연하죠. 당연하겠지. 그치? 왜 당연해? 나누잖아, A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 개? 9개. 그래서 얘는 9가 될 거다. 자, 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나는 이거보다는 여기서 많이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A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A 자연수잖아. 근데 여기 2분의 1제곱을 처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제곱수가 들어가야 돼. 제곱수. 그 제곱수가 들어가서 처리해야지만 B가 자연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럼 A의 제곱수를 집어넣자고. A와 B 순서쌍을 한번 나열 한번 해볼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 4 들어가면 2의 세제곱이 돼서 8 나오죠. 또 9. 9 들어가면 27 나오죠. 16. 4의 세제곱 64. 몇 개 안 되겠네요, 얘는. 25. 5의 세제곱 125. 딱 끝. 뭐야,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더 있니? 뭐? 정답 12개죠. 정답 좀 알려줄래? 덜 센 거 있나? 12개야? 덜 센 거 없대. 자, 질문 더 없나요? 블랙라벨? 없어? 그러면은 올피엘. RPM에서 질문이요. 169. 96. 73. 더 없어요? 왜 질문이 없지? 이렇게 잘해? 어? 108. 109. 계속. 어? 저스트 90. 93번.
얘들아, 여기 있는 유제랑 알케미랑 문제 많이 겹치지 않니? 겹치지. 맞지? 더 없나요? (73번) 볼게. 자, 넨넨넨 A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요거를 만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A의 X분의 1제곱이 2예요. A의 Y분의 1이 3. A의 Z분의 1이 5. 변 싹 다 곱하면 이 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꼴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A의 X분의 1 곱하기 A의 Y분의 1 곱하기 A의 Z분의 1이 A의 제곱이겠죠.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밑이 같을 때. 근데 얘가 뭐예요? 2, 3, 5, A 제곱. 끝. 2, 3, 6, 5, 30, 루트 30. 정답 5번이 되겠죠. 87번. 좋은 질문이요. 이거 A에다가 5제곱근 루트 7 집어넣으면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었냐면 웬만하면 대입할 I는 건들지 않고 얘를 이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걸 극혐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아래 지수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A의 9제곱을 곱해도 되긴 하겠지, 분모에다가. 하지만 A의 10제곱을 곱하면 왠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위에도 A의 10제곱을 곱하고 아래에도 A의 10제곱을 곱하는데 위에 곱하는 A의 10제곱은 그대로 둡시다. 곱하지 말고. 자, 분모는 A의 10제곱 그냥 곱해버립시다. 그럼 분배돼서 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 A3제곱, A4제곱, A5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 결론. 준식은 A의 10제곱과 같다. 따라서 49. 90번 봅시다.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 N에 대하여 N제곱 루트 A의 세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FA라고 하자. 그럼 F4는 뭐야? N제곱 루트 4의 세제곱이 자연수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얘가. 그치? 처리하자고. N 누구? 1 들어가면 되잖아. 아, 이거 6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라고? 6의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소음이 나지, 이거? 더워서 그런 것 같아. 야, 내가 덥게 느끼는 거니 지금 더운 거 맞니? 덥지? 요 자리가 유리야. 요 자리랑 왜? 요 자리가 좀 춥거든? 지윤이 너 자리도 바람이 이렇게 와서 각도가 그러니까 혹시나 추우면 저쪽으로 좀 퍼져. 자리 좀. 근데 최대값이잖아. 그러니까 6이 약수인데 최대가 돼야 되니까 얘는 6이겠죠. 그죠? 자, 27. 집어넣어 봅시다. n제곱 루트 27에 전체 세제곱. 얘는 우리가 정리하니까 3에 n분의 3은 9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9의 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누구? 9. 따라서 정답은 3번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요것도 선생님 마이너스를 싫어하겠지. 뭐 곱하면 될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해. 물론 해설집은 나랑 다르게 풀었을 거야. 곱해. 알파,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이게 분자. 분모.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근데 분자를 알파, 베타로 묶어.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모? 인수분해 해버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그럼 약분. 끝. 근과 계수의 관계 갖다가 대입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대입하면 되겠죠. (96번) 이런 거 보통 그냥 x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멍청한 거고,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세제곱근 루트잖아.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얘를 세제곱을 해볼 거야.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자, 우리 곱셈 공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자,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곱셈 공식 떠올리세요. 빼기 뒤에 거 세제곱. 이게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이거든. 그런데 얘가 누구랑 똑같아? x랑 똑같아. 세제곱근 루트 4, 세제곱근 루트 2 곱하면 세제곱근 루트 8이 돼요. 세제곱근 루트 8은 2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x의 세제곱은 4 빼기 6x 빼기 2가 되죠. x의 세제곱 플러스 6x가 2. 또 왼쪽으로 넘기자. 양변에 x를 곱해보자. x는 0이 아니니까 곱해도 될 거야. 양변에 x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네. 얘가 누구야? 여기 있네. 얘는 0. 정답은 4. 그냥이라면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4제곱해서 대입하고 제곱해. 그렇게 연산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눈치껏.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아이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찾아내서 좀 간단하게 바꿔야 되겠죠. 108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자연수 MN이에요. 자, 모든 순서상 M과 N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세제곱근 루트 A는 B의 M제곱근이래. 근데 B 양수, M 자연수. 그러면 누구겠니? M제곱근 루트 B가 될 수 있다야. B가 양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N제곱근 루트 C가 될 수 있다. M과 N은 자연수. ABC 양수니까. C는 A의 12제곱. 자, 얘의 4제곱근. 얘의 4제곱근은 원래 짝수제곱근이니까 뿔마로 나옵니다. 4제곱근 루트 A의 12제곱. 자, 그런데 문제에서 C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얘는 우리가 처리하니까 A 양수이기 때문에 A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양수니까. 자, C는 A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갖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조건이 나올 것 같아.
C가 A 세제곱이죠. 이거 A의 n분의 3이에요. 정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양변 제곱할 걸 괜히 이렇게 했네요. 자, 갖다가 집어 넣으니까 A의 m제곱이 A의 n분의 18 되죠. 그쵸? A의 m 곱하기 n제곱은 A의 18제곱. 그러면 mn 순서상은 뭐겠어? 둘이 곱해서 18이 나오는 자연수. 됐죠? 18 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해서 약수들 찾아보세요. m과 n의 쌍이 보이니까. 109번. 야, 이거 뭐로 보이니? 2의 a제곱의 제곱으로 보이고 2의 b제곱의 제곱. 곱셈 공식 쓸 거거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 잘 떠올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거 떠올려.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더하기 2의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건데 자, 여길 잠깐만 봅시다. 여기를 선생님이 2의 a, b, c 제곱으로 묶으면 잠깐만. 아씨, 잘못 썼죠?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돼야죠. 곱한 거니까. 그쵸? 지수끼리 더해야죠. 얘를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으로 묶으면 2의 c 마이너스 c 제곱, 2의 마이너스 a 제곱, 2의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야. 여기가. 생각해봐. 이거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이렇게 되죠. 그쵸?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이렇게 되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4분의 13의 그래서 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예, 저기 있죠? 2분의 11. 끝. 음. 169하고 173번 할게. 우리 이거 과제가 어디까지였니? 어? 이거 몇 페이지, 이거 어디까지가 과제였지? 25페이지까지.
자, 봅시다. 어떤 문제점이 보이나요? 어떤 문제가 안 보여? 밑이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로그를 보면 제일 먼저 선생님 밑부터 확인을 해요. 밑이 다 달라요.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자, 그래서 뭐 밑을 3으로 얘를 밑을 3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다 3으로, 여기도 있구나. 그래.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로그 3의 전체 루트 있는 거, 그럼 여기가 6루트 6이거든? 그럼 6의 2분의 3제곱. 얘는 위아래로 찢어주자. 밑이 2로 그냥 찢어주자. 에이. 이렇게 찢어줘,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밑을 다 2로 찢어주자. 이렇게 밑을 2로 밑변환을 해줘야죠. (6의 4분의 3제곱입니다) 3의 4분의 3제곱입니다. 2 곱하기 3이죠. 자, 처리합시다. 4분의 3 로그 2의 6 4분의 3 로그 2의 3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얘도 마찬가지겠죠?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얘 A 얘 A 여기 1 더하기 A 끝났죠? 전체 4분의 3 그냥 묶어버립시다. 1 플러스 A 나누기 A 빼기 1 플러스 A 분의 A 정리만 해주시면은 정답 되겠죠. 173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로그에서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게 맨날 밑변화 때문에 그래. 맨날 하잖아, 맨날. 는 K. A는 K의 8제곱, B는 K의, K 하니까 K, K-팝 데몬 헌터스가 생각나냐, 왜. 어저께 애기들이랑 집에서 봤거든. 이렇게 되죠. 얘네들 밑이 다 다르니까 2의 제곱, 2 앞으로 넘어가면서 2분의 1제곱, 2의 4제곱, 4분의 1제곱, 그쵸? 2의 6제곱, 6분의 1제곱, 로그 2의 뭐야? A의 2분의 1제곱, 로그 2의 B의 4분의 1제곱, 다 로그로 바꿔서 볼 수도 있는데 로그로 바꿔서 볼까? 차라리 로그로 연산할까? 지수로 연산하는 게 낫나? 로그 2의
C의 6분의 1제곱. 집어넣어. 로그 2에 A는 K의 8제곱, K의 4제곱. B는 K의 4제곱. 그럼 여기 K제곱, K의 3분의 1제곱. 로그 2에 지들끼리 싹 다 더해야 되는 거죠? 3, 5, 15. 3분의 16. 5, 3, 15, 16. 그렇죠. 그럼 여기가 앞으로 나왔을 거고, 양변에 16분의 3을 곱해 봅시다. 그러니까 K는 루트 2라고 나오죠. 왜? 2의 2분의 1제곱이 K니까 K는 루트 2라고 나와요. 그럼 ABC 값 다 나왔잖아.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로그 2의 ABC를 구해야 되는데, 로그 2의 A, B, C 지수끼리 더해서 14. 근데 K가 루트 2죠? 그럼 요거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14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7이 되겠네요. 수요일까지. 지수함수 부분부터는 설명 좀 해야 되겠다. 자, 오답 하시고요. 지수함수 부분부터는 조금 설명 좀 해줄게, 나중에. 이따가. 일단 오답하세요. 자, 개념이 필요하면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스텝 A는 과제 안 하셔도 됩니다. 교과 문제 정복하기는 다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유형 학습. 선생님이 RPM을 먼저 나갈 거야, 진도를. 왜냐면 RPM이 난이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개념 블랙라벨에 있는 아래쪽에 있던 그 유제 문제들 있었죠? 그거를 지금부터 하지 맙시다. 왜 그러면 RPM하고 문제가 다 중복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너네들 예전에 했듯이 스텝 1, 스텝 2만 하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다음 RPM을 완벽하게 하세요. RPM을. 그렇게 해서 RPM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유형학습하고 이게 먼저 진도가 치고 나가고 더 개념 블랙라벨에 있는 스텝 1, 2 그게 따라오도록 할 거야. 근데 유제를 전부 다 안 할 건 아니고 필요한 단원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지정을 해줄게. 그런 단원들은 유제를 진행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을 해. 이 부분은 왜 교재를 왜 비워두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필요하면 유제 풀어도 돼. 공부의 개념이야. 자, 보세요.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었는지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내야 되거든.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떠올려. 걔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점근선이 있었죠. 얘 점근선이 있었어요. x축, 즉 y는 0이 점근선이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점을 하나 지나갑니다. 정점은 뭐냐면은 밑이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에요. 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얘보다 더 아래쪽에서 지나가다가 여기서 교차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교차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요. 다음,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이면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자, 점근선은 동일하게 x축이 되고 있죠. 자, 얘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그러니까 뭐를 한 거냐면 얘를 y축 대칭시킨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마찬가지야. 밑이 3분의 1인 직선은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는 그럼 어떻게 지나가겠니? 이렇게 밑이 3분의 1이면 역시나 여기서 이렇게 교차하죠?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밑이 크면 여기에서는 위에 있어. 알겠지? 여기서는 밑이 크면 위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만약에 얘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도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자, 그거 잘 보도록 하시고요. 자, y는 a의 x제곱입니다. 0보다 크대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맞는 얘기죠? 다음, 그래프는 0,1을 지나간다. 맞는 얘기죠? 1, 2, 4분면 지나간다. 맞는 얘기죠?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한다. 항상 그러니? 아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치역은 뭐냐? y좌표들을 얘기해요. 얘 y좌표를 전부 다 양의 실수. y좌표 전부 다 양의 실수가 되고 있죠. 자,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아, 좀 시원해졌다. 자, 요런 거 그래프 이제 그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점근선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정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지나가는 한 점 정도 더 찾아주면 좋다. 뭐 개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점근선 찾읍시다. 점근선이에요. 자, 점근선은 왜 나타나는 거지? 가질 수 없는 값. 지수함수는요. 여기 지수 부분이 절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되지 않아. 그래서 y는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y는 1이 점근선이에요. 다음. 밑이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가는 정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밑이 3이어도 2여도 3분의 1이어도 4분의 1이어도 항상 지나가는 점. 뭐라고 그랬죠? 지수를 0으로 만들어라. 지수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점근선 y는 1. 정점 2, 자,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 1 더하기 1. 그래서 2가 나와. 그래서 2, 2가 밑이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가는 정점. 다음. 개형을 결정짓는 조건은 즉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밑을 봐야 되고 그 앞에 부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래서 얘는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럼 그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어딘가에 2, 2가 정점. 어떻게 해야 돼? 점근선에 가까이 가면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전부 다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가 이거예요. y는 a x제곱. 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항상 제일 먼저 뭐부터 봐라? 밑부터 봐라. 밑이 a예요. 몰라요.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몰라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5,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에이 뭐야. 해주면 되죠. y축에 대해 대칭. 그러면 마이너스 x.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를 대신하여 집어넣는 거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럼 플러스 5. y 자리에 y 플러스 5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어딜 지나간대? 2,11을 지나간대. 그럼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죠. a제곱은 16. a는 양수.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러면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한 부분이 여기 있는 요거 사각형이네요. 그죠? 자, y는 x를 줬죠. 자, a는 얼마? 일단 정점 1. y는 x 위에 있죠? b는 얼마? 1. 1을 집어넣은 게 c지 2. 다음. 그러면은 여기가 2거든? 그럼 여긴 누굴까? 자, 여기 다시 내려가 보니까 여기가 2,2겠지? 2를 집어넣으니까 4겠지. 그럼 요 지점은 4,4겠지. 그래서 D는 4네. A, B, C, D를 다 찾죠. 그럼 저기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제할 때 이렇게 펼쳐놓고 하세요.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 대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근호를 다 같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근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A는 2의 4분의 3제곱이죠. B는 2의 3분의 4제곱이죠. C는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면 4분의 3은 3분의 4는 1은 어디 있을까 찾는 거야. 4분의 3 여기 어딘가? 그래서 해당하는 함수값 a가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1이 있어서 얘가 c가 되는 거고 3분의 4가 1보다 더 크잖아요. 그쵸?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B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대수 비교를 해줄 수 있겠다. 단 언제? 밑을 같게 만들어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fx 그래프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러면 fx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2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할 거예요.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정의역을 제한시켰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y 좌표들이 되는 거지. 얘네들의 y 좌표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해서 f의 마이너스 3이 최소값 f1이 최대값으로서 구해지게 될 겁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야 돼. 물어봐야 돼. 이해 가니? 유리야, 이해 가니? 이 설명 이해 안 가면 얘기해야 돼. 왜냐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미 아는 애들은 불만 생기고 루즈해지거든, 수업이.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더 못 해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조사할까? 얘를 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어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니까? x값이 x 범위가 제한됐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얘는 식이 2차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 t는 2 이상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생성이 돼요. 네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지수는 절대 0이나 1이 될 수 없거든. 그런데 더군다나 x를 더욱더 제한시켰죠. 꼭지점의 좌표가 1,2예요.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두 칸, 뭐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2, 여기 어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 높이 조사해보니까 마이너스 1 갖다 집으니까 2인사 더하기 6. 얘 높이 2. 따라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얘가 아니라 얘보다 더욱더 제한된 2 이상 6 이하가 되고 주어진 함수는 2분의 1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야죠. 얘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근데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죠. 2 넣어서 최대값 여기다 넣어야 돼. 6 집어넣어서 최소값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죠. 설명 이해 안 가면 얘기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얘는 보니까 지수가 반복되고 있죠. 자, 우리는 얘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y는 이거 3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3t.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치환하면서 얘도 범위가 생깁니다. x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얘가 t가 됐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는데 제한까지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반복했던 것들 때문에 바로바로 찾아야 돼요. 그림까지 그리지 마세요. 이제는. 얘 증가하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그래서 t의 범위는 3분의 1 이상. 등호 있으니까 이상. 1 집어넣어서 3 이하라고 제한되고요. 얘는 위로 블록.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3. 그런데 t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3까지야. 에이씨. 3분의 1. 3. 3이 더 멀지? 3분의 1. 더 멀리? 3.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y의 범위 최대값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2분의 9, 4분의 9, 4분의 9가 되고요. 그게 최대값이고요. 최소값 3을 갖다 집어넣어서 0이, 0 나오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4분의 9.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유형 몇 개냐? 유형 몇 번까지? 야씨, 너무 느려 이거지. 19번까지 있구나. 자, 보시면 얘는요.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어요. 세진아. 그래서 얘는 구조가 어때요? 4의 x제곱분의 4의 세제곱 이러거든? 역수꼴이야. 역수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역수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구조 때문에, 자, 4의 x제곱은 t 0보다 크거든요? 치환하지 않고선도 산술 기하에 의해서 최소값 2배 루트의 둘의 곱. 됐죠? 그래서 16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 x는 어떻게 찾을까? 산술기하에서의 등호 성립조건. 얘가 최소와 같아지는 것은 더한 두 놈이 같을 때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에서 중요한 점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 구조상 3의 x제곱을 뭐 치환하든 뭐든. 자, 일단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밑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양변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9분의 1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2x제곱, 27의 x제곱은 3의 3x제곱, 3의 2분의 1제곱. 밑이 같은데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밑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이건 정역 제한되지 않습니다. x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면서 범위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지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t는 0보다 크다. 그럼 쟤는 t제곱이죠. 얘는 t세제곱이죠. 얘는 90t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정식을 풀어서 인수분해까지 해주고 방정식의 근을 구해봤더니 0, 마이너스 10, 9 됐죠? 근데 치워놔서 뭐가 생겼지? 0보다 크다. 그래서 틀린 근. 나올 수 없는 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x제곱은 즉 t는 9, x는 2. 그래서 근이 하나가 찾아지게 되고요. 자, 실근을 알파라 했을 때 집어넣어라. 2의 제곱. 정답은 2번. 4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항상 선생님 밑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알아. 밑은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는 x를 찾아주는 거야. 자, 먼저 보시면요. 지수가 똑같아요. 첫 번째.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이거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의 0제곱, 4의 0제곱 어때요? 같아지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근이 됩니다. 두 번째, 밑이 같아지는 경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3이 되면은 4의 마이너스 2제곱, 4의 마이너스 2제곱 둘이 같아집니다. 따라서 근은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치원해서 두 근을 찾아야 되는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27은 0. 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치환하면서 0보다 크다 되는 거고요. 사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치환을 했죠? 얘가 만약에 두 근을 가져. 그러면은 여기서 t가 알파랑 베타가 나오면 아니다. 자, 다시. 저기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x가 알파랑 베타지. 그러면 t는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두 근 모두 양수 되고 있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래요. 근데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인데 여기 있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두 근의 곱으로 찾아야 됩니다. 27.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자, 따라서 두 근의 곱 27이잖아. t방정식 두 근의 곱.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부등식입니다. 지수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자, 지금 얘는 양변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지수부등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2의 x1과 양변을 밑을 이렇게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얘가 더 크대. 그러면 x1보다 x2가 크다. 만약에 2분의 1의 x1 제곱과 2분의 1의 x2제곱이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여기서는 거꾸로 x1이 x2보다 크다라는 얘기다. 왜? 증가함수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 그것에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5의 x제곱이고요.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x제곱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더 크다. 요거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것에 유념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지수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4분의 1의 x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보시면은 자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이니까 t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2예요. 그래서 18t 플러스 32가 0보다 작다. 자, 치환하면서 범위 당연히 만들어 주셨어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16 곱하기 2니까 2랑 16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풀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만약에. 그럼 주혜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렇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 됐죠? 자, t를 원래대로 되돌려 줍시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자, 밑을 다 같게 만들었죠? 이제 지수 비교. 어떻게 돼야 되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 거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다라는 개념이야. 자, 일단 밑이 어때요? 밑이 같죠? 케이스 나눕시다.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이면 자, 밑이 0과 1 사이이면 그러면 밑이 같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x-1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고요. 넘기면 2x 6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0과 1 사이. 왜? 얘도 만족시키는 x는 얘니까. 두 번째의 경우 x가 1보다 크면 그럼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왜 나눠? 밑이 어떤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으로 케이스를 나누게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3 이상이 되죠. 1보다도 커야 되고요. 3 이상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x는 3 이상. 끝나지 않았어요. 함정이 숨어있죠? 세 번째,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x가 1인 경우도 살펴보셔야 돼요. x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아지지요? 밑이 1이면 지수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1이 되니까. 그래서 왼쪽 1이고 오른쪽 1이면 부등호 방향을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x는 1이 근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써야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없었는데 등호가 생기고 또는 x는 3 이상. 이게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먹었던 거지. x는 1인 거, 저거 보는 거.
그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당연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잘 봐. 치환하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됐거든? 근데 x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t는 0보다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되냐면 얘가 0보다 크다인 모든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잘 봐. 판별식도 되지만 판별식 쓰지 마. 웬만하면 이제는 그거에 요렇게 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내가 ft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그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풀어야 돼, 사실은. 왜냐면 니네 이제 미분 들어가야 되잖아. 미적분 들어가야 되잖아. 그때 다 최소값으로 풀어, 부등식. 이제는 판별식보다는 최소값으로 푸는 것에 더 생각이 뛰어야 돼. 무슨 얘기냐? 얘 함수보다 마이너스 k가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모든 t에 대하여. 모든 t에 대하여. 그럼 얘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t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결론. 판별식이랑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할 텐데 마이너스 t가 최소값인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등호 있으면 여기 등호 생기겠죠. 마이너스 1 양변을 곱하니까 1초가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2가 정답이 되겠죠. 에이, 대표 문제 안 풀어줘. 이건 너희들이 풀어. 대표 문제는 개념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풀어보는 거잖아. 여기 40페이지까지 과제 할 수 있겠니? 안 돼? 왜 안 돼? 아까 니네들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저걸 풀었잖아.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를 지금까지 풀지 않았어? 이럴 때면 나는 누구 걸 볼까? 누구 걸 볼까? 너 어디까지 풀었니 이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풀었어? 오답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계속? 어? 아씨. 야,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얼마 안 되잖아. 그것만 과제될 수 없는데. 뭐 할까? 이거 좀 잘라야지 뭐. 그럼 유형 10까지 해와. 그건 할 수 있죠. 유형 10까지 과제예요.